여기 한국의 길거리를 걷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일본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오게 된 미국인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미국인 여성 엘라 씨가 일본과 한국에서 지내면서 느끼게 된 차이점에 대하여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린 글을 토대로 작성된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그럼 엘라 씨가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인지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미국인 엘라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일본을 동경했던 제가 교환학생으로 일본을 가서 겪었던 일들과 제가 마침내 한국에 정착하게 된 사연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살던 제가 어떠한 이유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연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취미가 만화책을 읽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여가 시간 때마다 만화책을 읽곤 하셨는데 그런 탓에 저희 집에는 참 여러 가지 만화책들이 많았어요. 그런 영향에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을 참 가까이 두고 살았었는데요. 그중 제가 빠졌던 만화책은 바로 일본 만화책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원피스를 참 좋아했는데요. 해적을 주제로 한 독창적인 스토리와 흥미로운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는 원피스는 전설의 보물을 찾아 대양을 탐험하는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섬과 그곳의 문화, 역사, 인물들을 탐험하며 점점 더 깊이 있는 서사를 펼쳐나가는데 이 방대한 세계관은 어린 저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며 몰입감을 많이 주었어요. 또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도 정말 매력적이었죠. 주인공 루피를 중심으로 한 밀짚 모자 해적단의 다양한 캐릭터들은 각각 고유의 개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이 함께 성장하며 모험을 이어가는 과정은 이야기의 큰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또한 원피스 외에도 일본의 만화책들 중에는 재밌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일본 만화책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는 자연스레 일본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일본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일본 특유의 동양적인 분위기, 그리고 서양 문화와는 다른 동양 특유의 예절 바른 느낌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이 되고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가기로 결정했죠. 1년 동안 내가 좋아하는 일본에서 살 것을 생각하니 그와 관련된 낭만적인 상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그렇게 도착한 일본에서 초반 2달 정도는 너무도 좋았습니다. 거리는 매우 깨끗했고 일본인들은 상상 이상으로 친절했어요. 음식도 굉장히 맛있었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는 일본인 특유의 앞뒤가 다른 인격을 체험하게 되었죠. 제가 일본에서 사귄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유즈키였습니다. 저는 유즈키를 진정으로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와 잘 돼가고 있었던 남학생이었던 유타에게 유즈키가 뒤에서 제 욕을 하고 다닌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저와 유타는 서로 호감이 있어서 가끔씩 데이트도 하고 있었고 제가 그 유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다고 유즈키에게 고민 상담도 몇 번이고 했었거든요. 유타 또한 저랑 다음 데이트는 또 언제 하냐고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면서 그렇게 잘 되어가는 느낌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유즈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잘 도와주겠다고 얘기도 하고 미리 축하도 해줬었고 말이죠. 그런데 그랬던 유즈키가 중간에서 저와 유타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유즈키는 그 유타에게 엘라는 미국애라서 백인 우월주의가 있는 것 같고 너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그냥 일본 와서 외로우니 남자 한 명 잠깐 옆에 두고 있으면 덜 심심할 것 같다고 말했다면서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말해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제 험담을 그 남자에게 말하며 입을 놀렸던 것입니다. 이 모든 내막은 저의 또 다른 친구인 미호로부터 전해 들었어요. 앞에서는 누구보다 저를 아끼고 챙겨주는 듯이 대했던 유즈키의 이중성에 저는 역겨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확인을 위해 카페에 유즈키를 불러내어 너가 그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유즈키는 크게 당황하며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제가 미호에게 다 들었다고 하니 그제서야 인정을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나버렸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동네에서 유타와 유즈키가 손을 잡고 가는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유즈키는 저를 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더군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제가 일본에서 겪은 일본인의 야비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대학생 친구들과 함께 여럿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우리 과에 누가 봐도 매너가 없고 남에게 민폐를 많이 끼치는 남자애가 한 명 있었어요. 어떤 한 친구가 걔 진짜 이상해. 왜 그런 행동을 할까? 라는 식으로 말하길래 저는 그 남자애는 꼭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할 짓을 골라서 하더라. 그래서 좀 싫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걔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아니 난 싫어하는 건 아니고 신기해서 그런 거야. 너는 걔가 그렇게 싫니? 너가 걔를 그렇게 싫어하는 줄은 몰랐어.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한순간에 무리 중 저만 나쁜 여자가 되는 건 일도 아니었던 거죠. 평소에 뒷담화는 다 똑같이 해놓고 자기들은 마치 그런 사람이 아닌 듯 나쁜 사람이 안 되려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싫다라는 단어를 일절 안 쓰더라고요. 그냥 웃으면서 돌려까기만 하는 겁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느낌이었어요. 일본인들은 겉으로 친절하고 상냥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반대라는 것을 미국에 있을 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 인터넷 커뮤니티는 원래 과장도 많고 극단적인 내용도 많으니 실제 상황과는 다른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사람은 겉과 속이 어느 정도는 다른 게 대부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죠. 근데 이것은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더군요. 나도 모르게 뒤통수를 얻어맞는 느낌이랄까요? 제가 일본에서 겪은 경험은 비단 그들의 음침한 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여성들의 인권이 매우 낮은데요. 지내다 보면 이건 좀 아닌데 싶은 것들이 많이 보였지만 마치 우리는 여자니까 어쩔 수 없고 순응해야 한다라는 마인드가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듯 했습니다. 하루는 학교 사람들끼리 MT를 갔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밤에 술자리에서 나이가 많은 남자 복학생이 신입생 여학생에게 성적인 농담을 마구 하더라고요. 또한 다들 그 복학생 선배가 말하는 걸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지 누구 하나 나서서 그를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농담을 들은 여자 신입생도 그저 쑥스럽게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일본의 전형적인 여성상을 여기서 엿볼 수 있었어요. 분명 수치심을 느낄 법한데도 그냥 순응하면서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제가 느꼈던 또 다른 일본인의 특징은 바로 사회 전반적으로 인종차별이 만연하다는 겁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코로나가 잠잠해지니 일본에도 점점 서양인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평소에 별로 웃음이 없던 사람들도 유독 서양인들에겐 갑자기 엄청 미소를 띠고 웃어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일본인들은 서양인들에게는 엄청 잘 보이려고 하는데 흑인이나 동남아 쪽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차별심을 속에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동남아인들이 말을 걸 때는 무표정이거나 표정이 안 좋다가 서양인들에게만 그러는 거 있죠? 또 제 대학 친구 중 한 명은 미얀마 사람이었는데 교환 학생으로 있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인이라는 이유로 면접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카페에서 어떤 일본 사람들이 제 친구를 가리키며 속닥거리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 동남아 친구에게 너무 못생기고 냄새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친구가 못 듣도록 대화 소리를 일부러 크게 말하기도 했죠. 그리고 속으로 정말 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모든 게 다 느렸어요. 특히 행정 처리 부분에서요. 지나치게 매뉴얼에 의존하는 일 처리를 하다 보니 융통성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언뜻 보면 매뉴얼을 잘 지키는 척하지만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그들의 속내를 저는 이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오고 저는 한 달간 살면서 이곳에서 1년 더 연장해서 2년간 살까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은 3개월 차 때부터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빨리 1년이란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일본인 특유의 음침함과 남존여비 사상,
인종차별과 융통성 없는 업무 체계 등 저와는 너무 맞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시간은 흘러 계획된 1년이 되었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돌아가는 길에 이왕 먼 동양으로 온 김에 가까이 있는 중국이나 한국 둘 중 한 곳을 들러보고 가기로 했죠. 중국과 한국 둘 다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하지만 중국은 특유의 중화 사상이 강하고 텃세가 심하다는 얘기를 예전에 인터넷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별 기대를 가지지 않고 도착한 한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더군요. 그리고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한국의 장점은 인터넷으로 공공행정 관련 업무들을 전부 처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일 처리를 해야 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렸었거든요. 처리 후에도 며칠을 기다려야 제가 원하는 서류를 받았는데 한국은 인터넷으로 간단히 원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교통비도 일본과 비교도 안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일본은 역에서 다른 역까지 가는데 1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가 한국 돈으로 10,000원 정도가 더 들었는데 한국은 서울에서 엄청 먼 거리인 강원도까지 가는데 지하철로 3,000원 정도 들더라고요. 정말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계산해보면 몇십 배나 차이 난다고 볼 수 있었죠. 저보다 한국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서울과 강원도는 꽤 멀리 떨어진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3,000원이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가격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라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교통은 지하철 노선도가 알아볼 수 있게 잘 되어 있고 환승 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 돈도 절약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일본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때엔 별의별 노선들이 뒤섞여 있어서 도저히 길을 찾지 못한 적도 많았거든요. 또 한국인은 일본인과 다르게 음침하다거나 뒤에서 깎아내리는 행동도 하지 않더군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요. 할 말이 있으면 솔직하게 앞에서 이야기하고 금방 털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사소한 오해들이 쌓여서 나중에 커지는 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죠. 물론 사람 사는 곳이니 음침한 사람이나 뒷담화 같은 게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덜했다는 거죠. 저는 점점 털털하고 시원스러운 한국인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본래 제 성격과 다르게 자꾸만 속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배어들었었는데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괜히 또 뒤에서 이상한 말을 들을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오죽했으면 부모님과 통화를 할 때도 저에게 뭔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국에 온 뒤로는 원래 제 성격을 다시 찾아 좀 더 자유롭게 제 생각을 표현하게 되었고 눈치도 덜 보이더라고요. 부모님도 저에게 일본에 있을 때보다 갑자기 말을 더 조리 있게 잘하는 것 같다면서 놀라시더군요. 저는 한국으로 온 순간부터 이런 매력에 빠져들어 현재는 결국 한국에서 더 지내보기로 결정을 했고 부모님과도 상의 끝에 1년 동안 한국에서 더 살아보기로 했답니다. 지금은 한국인 남자친구도 생겨서 행복하게 연애도 하고 있어요. 학교나 비자 사정상 미국으로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야 하겠지만 이렇게 여자를 기본적으로 인격체로서 존중할 줄 아는 한국 남자라면 장거리 국제 연애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적부터 일본 만화책에 푹 빠져 일본을 동경해오다가 막상 일본에 가보니 현실이 환상과 달랐다는 것을 깨닫고 실망을 했으나 기대치도 않았던 한국에 와서 한국과 사랑에 빠져버린 미국 여성 엘라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과 좋아요를, 더 재밌는 사연을 들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